이것도 지금 현재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했던 이유가 2월 달부터 상승했었는데 그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뤄지면서 딜레이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해지 자산으로 받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나 중립 포지션에 대해서는 저는 2차전지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바이오가 빠졌을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저번 주에 매도뷰를 봤었는데 바이오 종목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알테오젠과 HLB, HLB 종목들이 둘이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린도 포함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이 사실 지수를 움직이는데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을 것 같다. 확률 위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시장 리뷰 진행하면서 이번에 3월 셋째 주 시장 관련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 3월 둘째 주 시장 리뷰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볼게요. 미국의 시장의 일단 주간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애플과 테슬라가 조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애플은 6.5%, 테슬라는 11.5% 정도가 하락을 했었고요. 특징적인 것은 엔비디아가 17.14% 정도로 이제 이번 주 정도 아직 금요일 남았지만 독주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M7이라고 부르죠. 이 M7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구글, 메타, 뭐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거를 이제 M7이라 불리는데 저번 주에서도 말씀드렸듯 M7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과 테슬라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 중국에 대한 판매량 저조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하락했다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그간 이제 다 달렸던 시장들이 이제 M7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만 지금 현재 독주하면서 엔비디아, 메타 이 정도만 지금 현재 지금 상승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좀 가져왔었는데, 해당 보이시는 차트, 주황 색깔은 이제 나스닥 100이고요. 이제 그 밑에 보이시는 이 초록 색깔, 빨간 색깔 차트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가져왔냐면은, 이 노란 색깔 선은,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의 상방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선. 그런데 이제 상승 추세선보다 밑에 있을 때는 밑에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기었을 때는 나스닥 시장이 상승을 했었죠. 그렇죠? 상승을 하고 쭉쭉쭉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승 추세선과 가까이 닿아 있는 이 초록 색깔 구간에서도 나스닥 시장이 반등을 했었어요. 반면 나스닥 시장이 상승 추세선 곡선보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 추세선보다 위에 있을 때, 이 빨간 색깔 구간일 때는 나스닥이 하락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높았을 때, 차량수 위에 있을 때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잘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직 방향성을 정하기도 전인데, 그렇죠? 위쪽에 있을지 밑으로 갈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나스닥이 먼저 반등을 했었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먼저 상승을 쳤다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먼저 벌어졌는가? 원래는 지금 채권 금리가 먼저 반영하고 결국에는 이 채권이란 말이 다시 뭐예요? 시장에 대한 지표를 보고 먼저 반응한 상태에서 지수가 움직였더라면은 지금 이제는 지수가 먼저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 12월 FOMC 이후로 파월이 금리에 대한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멘트를 이후로 그다음부터 시장의 채권 금리가 먼저 빠졌었고요. 그 이후로 시장은 지금 현재 금리가 하방할 거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먼저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뭐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은 시장의 생각이 먼저 앞질렀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이 먼저 실물 경제 지표보다 먼저 앞질렀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내가 질렀던 베팅을 했던 구간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떡할 건데에 대해서는 이제 해지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 이럴 수도 있겠죠. 시장이 지금 먼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이제 뭐 주식을 팔기보다는 해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해칭을 하고 있다 시장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해칭이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지금 이제 노란 색깔 선으로 나스닥 차트를 보여줬고요. 노란 색깔 선이 나스닥 차트고요. 현재 지금 보이는 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요 부분부터, 그죠? 시장에서 요 부분부터 지금 나스닥이 먼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먼저 상승을 나스닥이 거뒀고요. 그거에 대한 핵심 요소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소리는 나스닥도 지금 현재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했던 이유가 2월 달부터 상승했었는데 그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뤄지면서 딜레이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해지 자산으로 받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한번 매크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이제 해칭 자산에 대한 수요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거나, 그리고 또 이제 특징적인 것부터 말씀드려야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미 잡았다라고, 시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WTI 원유를 좀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4월물이고요. 요게 현재 12월물이에요. 가격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4월물 기준으로는 79.5불 정도고요. 그 다음에 12월물은 현재 지금 74.5불입니다. 미래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74.5불이고 가까이에 있는 근원물 자체가 79.5불입니다. 둘 간의 가격 차이가 나죠. 여기가 더 비싸죠. 이거를 우리는 백워데이션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면서 부릅니다. 좀 더 차후에 있는 월물보다 가까이 있는 근원물이 가격이 높아졌을 때 요때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멀리서 있는 것보다 당장 지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당장 지금 원유를 받는 게 더 낫다라고, 더 급하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보다 수요 사이드가 높은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원급에 대한 공급 부족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원유 시장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주년이 맞이했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도 다시 한 번 더 원유 수출에 대한 금지를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감산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펙 플러스도 러시아와 동일하게 감산을 2분기 연장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현재 공급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지금 현재 백워데이션 형태에서 5불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가가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80불대를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미국의 그 원유 비축률을 풀면서 원유 가격을 안정시켰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선물 가격입니다. 금선물 동일하게 금선물도 이번 주 내에서 좀 많이 뛰었습니다. 뛰었던 이유는 성장 둔화가 현재 지금 눈으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해치 자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성장이 둔화되었고, 그래서 미국 GDP 나우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꺾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골드가 뛰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채권 시장보다 먼저 앞질렀던 시장의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해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골드가 상승했다더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발표했던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적었죠. 마찬가지로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이번 주에 발표됐었는데 예측치보다 적었습니다. 성장이 살짝 꺾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셋째 주 관심 종목 및 시장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하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은 지수는 상승한 채 움직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시장에 대한 전망이 틀리거나, 뭐 시장에 제가 잘못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보시면은 실제로 이번 주 내에서 지금 3거래일 정도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1월 달부터 해서 1월 선물 1월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지금 3월 달까지 어, 1000억 이상 매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1000억 이상 시장을 매도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지고 시장에 지금 3거래일 동안 한 6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6천억 정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도세가 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매도세가 많이 나오냐?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20% 이상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는 소리, 그리고 근데 삼성전자 매도했는데 SK하이닉스를 샀다는 소리는 반도체 업종 사이드가 뭐 나쁘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시장이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올리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 앞두고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 발생하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가 다량으로 매도됐다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거래일 동안 7,600억 정도 매도하고요. 다른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가 제한적인 거고, 오히려 종목 사이드에서는 저렴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이번 주에 삼성 SDI 매수가 처음으로 잡혔어요. 삼성 SDI가 이번 주에 꽤나 좋은 반등을 보여줬죠. 그 말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그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삼성 SDI나 다른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지수는 올리긴 제한적인데 다른 종목에 대한 상승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이 바로 SBB가 터졌던 날 1주년입니다. 1주년이에요. 그리고 SBB는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SBB 사건이라는 게 터지면서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여러 개 뱅크런 발생하게 되고 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었는데, 결국에는 이걸 막았던 것은 이제 연준에서 BTFP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BTFP 프로그램은 딱 1년 만기입니다. 그렇죠? 1년 만기고 다시 한 번 더 지방은행의 리스크,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말 시장 동안에 작용하게 될 테고,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뭐 장 초반에 반도체 업종들 많이 좋았었는데 금요일 시장입니다. 장 초반 반도체 종목들 되게 좋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윗꼬리 달고 다 내려올 것 같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승하면서 다 웬만하면 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알고 있는 건데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이제 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밖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내가 우산 안 챙겼다면은 잠깐 뭐 그 뭐냐 지하철이나 이런 데 비가 좀 그치는 곳, 비가 좀 비를 안 맞는 곳 이런 데 들어가지고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닥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여전히 지금 현재 삼각 수렴 중으로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삼각 수렴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방할 수 있는 구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이게 지금 3월 둘째 주고요. 이건 3월 셋째 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대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특이한 점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들이 차익 매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들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총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2월 달부터 좀 관측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차익 매물들이 결국에는 시총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3, 4위 결국에는 HBM과 알테오젠도 이번 주 내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시총 3위까지 올라갔었다가 다시 또 시총 4위로 밀려난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총 5위, 6위, 7위권도 싸움이 심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 5위가 엔캠이었고 시총 7위가 HPSP였으면은 이번 주에는 바뀌었죠. 그 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엔캠이 가격이 조정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HPSP가 이제 올라가는,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엔캠의 시가총액이 저번 주에는 4조 8천억이었는데 좀 하락하게 되었었죠. 지금 현재는
3조 8천억입니다.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5조, 그 5위에서 7위 정도로 하락했다더라.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시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가지고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주요 상승 종목과 그리고 하락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는 저번 주 그리고 2주 연속 동일합니다. 유가, 곡물, 해운, 금, 비철금속, 암호화폐, 방산, 화장품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메인 스트리트 종목들을 좀 보는 것보다 오히려 좀 비주류 섹터들을 좀 보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나 중립 포지션에 대해서는 저는 2차전지,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바이오가 빠졌을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저번 주에 매도뷰를 봤었는데, 바이오 종목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알테오젠과 지금 이제 HLB 종목들이 둘이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린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이 사실 지수를 움직이는데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을 것 같다. 확률 위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지금 한 3주 연속입니다. 3주 연속 흥구석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유가가 백워데이션 형식으로 지금 유가가 근월물 자체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유가와 많이 움직였던 유가 테마들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시간적 간격을 두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약간 정도의 조정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추세선이 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한 번에 빠바박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격은 하락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한 번 더 상승하게 됐었을 때 특정 가격 이후로 갑자기 상한가 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동일하죠. 지금은 그 유가보다 지금 높은 가격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빠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방 베팅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또 이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GSE, 대성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해운테마 종목입니다. 해운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BDI 지수랑 좀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BDI 지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BDI와 나중에 흥하해운이랑 같이 이제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은 어, BDI는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B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하해운은 조정을 받았어요. 차트상 보게 되면은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지금 현재 21평선을 22평선을 지금 현재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정도의 고점 대비 급락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HMM, 페노션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비철금속 관련돼서, 금과 비철금속 관련돼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엘컴텍이란 종목입니다. 실제로 엘컴텍 주가 많이 올랐죠. 아직까지도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금과 이 검은 색깔은 이제 금 차트입니다. 금과 엘컴텍을 비교하게 되면은 같이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죠.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 지금 이제 박스권 기었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올타임 하이를 기억했기 때문에 올타임 하이를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엘컴텍의 경우에서도 이 박스권 매물대 좀 먹으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상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엘컴텍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 담으면서 시장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주로는 이제 이구산업과 알루코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비철금속도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시 또 시장의 생각과 혹은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해지 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비철금속까지도 아마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테마입니다. 제가 또 저번 주에도 암호화폐 우리기수 투자 언급 드렸었는데 실제로 가격이 다시 한번 더 올랐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수요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왜 높아질까요? 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 시장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예상하고 먼저 나스닥이나 S&P 500, 그러니까 증시를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러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테마주에서도 우리기술 투자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기술 투자 종목을 이제 일봉상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 보지 말고 사실상 좀 매매할 때 크게 지금 높은 구간이니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제 베팅성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를 지금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를 먹고 있으니 이 매물대를 먹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다시 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 매물대를 먹을 때 좀 우리가 이 변동하는 구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위메이드 그룹주까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섹터 같은 경우는 방산 섹터입니다.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좋죠, 분위기가.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바이오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항공우주, 그다음에 세트랙 I까지 여러분들이 방산 섹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2월달 이후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방산 섹터가 차기 주도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도주라는 섹터에 대한 이제 수급도 잡히게 되고 이 주도주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 방산 섹터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3월 셋째 주 시장도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자, 감사합니다.